어둠이 깔린 강원도의 작은 마을.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김민수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떨렸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편지를 다시 읽지 않았다. 이미 수십 번 읽은 문장들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민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15년 전 어머니는 그를 두고 떠났고 민수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지만 늘 어딘가 허전했다. 그는 이제 32세.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강릉의 이 작은 마을로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 민수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이준혁이 있었다. 준혁은 35세. 지역 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민수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만난 사람이었다. 준혁은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갔다. 민수는 준혁의 집에서 처음 하율을 만났다. 하율은 준혁의 조카였다. 10살. 밝고 순수한 아이였지만 하율의 부모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준혁은 하율을 입양해 홀로 키우고 있었다. 민수는 하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떠난 후 민수는 웃음을 잃었지만 하율은 달랐다. 하율은 준혁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민수 형. 같이 게임할까? 하율이 물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혁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수. 너도 이 마을에 적응해야 할 텐데, 준혁이 낮게 말했다. 마을은 작았고 보수적이었다. 민수와 준혁의 관계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특히 학교에서는 하율이 빌린 아빠라는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순수했지만 잔인했다. 하율아. 너 진짜 아빠 아니지? 저기 저 아저씨가 너 아빠래. 아이들의 말에 하율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민수는 그 말들이 하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걸 알았다. 민수는 하율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준혁과 함께 하율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가족의 날 행사였다. 하율은 그날 부모님에 대한 연설을 준비해야 했다. 민수는 하율이 무대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수 자신도 자신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행사 준비를 하며 민수는 하율에게 물었다. 하율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하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족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준혁 삼촌이랑 민수 형처럼.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과연 이 마을이
이 세상이 하율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한편, 준혁은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준혁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비난하며 그의 교사 자격을 문제 삼았다. 준혁은 침착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민수와 준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 했지만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민수는 준혁의 집거실에서 하율과 함께 연설문을 다듬고 있었다. 하율은 연필을 쥔 채 종이에 단어를 끄적였다. 민수 형.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율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수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난 후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떠올렸다. 하율아. 가족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꼭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 민수는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민수는 그 망설임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다. 하율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있었다. 빌린 아빠라는 말이 하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준혁은 학교에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오늘 또 학부모 한 명이 찾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내가 하율을 제대로 키울 자격이 있는지 묻더라. 민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 넌 하율에게 최고의 아빠야.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며칠 뒤, 민수는 하율과 함께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연설문을 완성하기 위해 자료를 찾으러 간 것이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하율은 책을 뒤적이며 말했다. 민수 형. 엄마 아빠가 없어도 괜찮은 거지? 민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하율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율아. 넌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우리 모두가 널 사랑해.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준혁과 민수의 관계를 알게 된 몇몇 주민들은 그들을 따갑게 쳐다봤다. 슈퍼마켓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하율의 학교 근처에서도 속삭임이 이어졌다. 저 사람들이 하율을 키운다고. 그게 맞는 거야. 민수는 그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하율이 듣는 순간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의 날 행사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더 커졌다. 하율은 연설문을 준비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다. 민수와 준혁은 하율이 무대에 설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준혁은 학교로부터 정식 경고를 받았다. 이준혁 선생님. 학부모들의 불만이 심각합니다. 하율군의 양육 환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준혁은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내가 하율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민수는 준혁을 끌어안았다. 우린 하율을 위해 싸워야 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떠난 후 느꼈던 상실감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하율이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다짐했다. 가족의 날 행사 전날. 민수는 하율과 함께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연습했다. 하율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또박또박 읽었다. 제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아요. 제 가족은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하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수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하율. 정말 잘했어. 내일 모두를 놀라게 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은 학교에서 긴급회의에 불려갔다. 몇몇 학부모들이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하율의 양육권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했다. 준혁은 회의실에서 침착하려 애썼지만 학부모들의 날카로운 말들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준혁 선생님. 당신의 관계가 하율 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하율은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 내가 하율을 잃을까봐 두려워. 민수는 준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럴 일 없어. 우린 함께 싸울 거야. 하지만 민수도 두려웠다. 그는 하율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가족의 날 행사가 시작되었다. 학교 강당은 학부모와 학생들로 가득 찼다. 민수와 준혁은 하율의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람들이 하율이 부모래. 민수는 하율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율의 차례가 왔다. 아이는 무대로 올라가 연설문을 꺼냈다. 그의 작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제 이름은 김하율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준혁 삼촌과 민수 형이 있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강당은 조용해졌다. 하율은 계속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제 가족이에요. 민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하율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하율의 연설이 끝난 후 강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다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곧 모두가 따라했다. 민수는 하율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설이 끝난 후 몇몇 학부모들이 준혁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연설이 감동적이라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민수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하율이 보는 앞에서 참았다. 준혁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하율이 행복하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더 커졌고 준혁은 학교로부터 정직 위협을 받았다. 민수는 준혁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하율의 연설문을 지역신문에 기고하자고 제안했다. 하율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 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민수는 밤을 새워 하율의 연설문을 다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썼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민수와 준혁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하율의 순수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주민은 편지를 보내왔다. 하율의 연설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민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율과 준혁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고 민수와 준혁은 하율을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만나 하율의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을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한 학부모 단체는 준혁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민수는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하율을 위해 웃으려 애썼다. 그는 하율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말했다. 하율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널 지킬 거야.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한편 준혁은 학교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동료 교사들조차 그를 멀리했다. 하지만 한 젊은 교사 박소연이 준혁을 지지했다. 소연은 말했다. 선생님, 하율이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도울게요. 소연의 도움으로 준혁은 다시 힘을 얻었다. 민수는 하율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미술 수업을 도우며 아이들과 가까워졌다. 아이들은 민수의 따뜻한 성격에 끌렸고 점점 빌린 아빠라는 놀림은 줄어들었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누구나 다른 점이 있어.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법적 싸움은 길고 힘들었다. 민수와 준혁은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다. 그들은 하율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끈질겼다. 그들은 민수와 준혁의 관계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며 하율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다. 그 와중에 하율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다. 민수는 하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준혁에게 말했다. 하율이 우리를 믿고 있어.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한편 지역 신문에 실린 하율의 연설문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하율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민수와 준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시민 단체는 그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민수는 그 지원에 눈물이 났다. 법정 날이 다가왔다. 민수와 준혁은 하율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법정에서 그들은 하율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율도 법정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말했다. 저는 준혁 삼촌과 민수 형이랑 살고 싶어요. 그들이 제 가족이에요. 판사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하율의 마른 법정을 울렸다. 민수는 하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떠난 후 느꼈던 상실감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율과 준혁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판결은 민수와 준혁의 승리였다. 하율의 양육권은 준혁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민수는 하율을 끌어안았다. 하율아. 이제 걱정 없어. 하율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민수 형.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까? 마을은 여전히 그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와 준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나도 가족을 찾았어. 하율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 빌린 아빠라는 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민수와 준혁은 하율과 함께 강릉의 가을거리를 걸었다. 단풍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채웠다.